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포스코 DX 매수가가 현재 63,700원. 네, 63,700원이고 잠시 제가 차트 화면을 좀 켜고 나서 이야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DX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뭐 좀 부진한 흐름들이 가져가고 있죠.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의 경우에는 일부 반등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나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뭐 강한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하신 금액대가 사실 63,000원이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해당 구간까지 반등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입성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그리고 IRA에 대한 뭐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워낙 이제 공화당 쪽 인사들도 현재 IRA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앞서 우리가 또 같이 보았듯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에요. 역시나 그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분위기 자체는 2차 전지 쪽 생각보다 견조할 수는 있다. 다만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반등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까지 바라본다 하더라도 매수하신 63,000원 부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4만 원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은 올라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유럽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관세부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K배터리 관련 쪽 수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조금 멀리 본다 하더라도 정도로만 보시고 비중까지도 만약에 같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비중은 따로 제가 체크를 못 지금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비중 자체가 10%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 해당 자리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다른 2차 전지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같이 거래량 터져주면서 부각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10% 미만의 비중이었다. 그럼 한 절반 정도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하셔도 괜찮다. 다만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좀 다소 쉽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35,000원 1차적으로 바라보시고 2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조금 갈아타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온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AI 관련돼서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워낙 좋았었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나왔던 게 8월, 9월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상당히 상반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의 분위기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22만 원 구간이라고 지금 받았는데 22만 원 부분까지는 뭐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중 자체도 SK 하이닉스는 20%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뭐 20%까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비중 지금 2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0%까지는 넘기진 말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개별 종목의 어떤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떤 효과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했을 때부터 리스크적인 요인이 줄어드느냐 이거를 보게 되면은 5종목에서 8종목 정도를 매수했을 때 본격적으로 그
리스크적인 기울기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분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자라는 차원에서 SK하이닉스 아무리 전도 유망하다 하더라도 비중 30% 최대 넘기진 말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 정도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홀딩하면서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AI 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AI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쪽이 규제 완화예요. 그럼 지금의 이 트렌드라고 하는 AI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2기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 교집합이 맞물리게 되면은 여전한 시너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2만 원 부근 이상을 너무 높게 바라보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과거에 지난 24만 원 구간대까지 바라보는 것은 조금 이 이상을 바라보는 건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레벨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선행 PR이 지금 22.2배 수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근데 지금 과거 10년 동안 S&P 500의 선행 PR이 1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거의 한 4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레벨 자체가 좀 부담이 맞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와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레벨을 너무 많이 높여서 보기에는 기대 수익을 너무 높여보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2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해당 구간 이상을 너무 크게 바라보기보다는 해당 구간 정도에서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비중 축소. 만약에 비중이 없다라고 적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 고점 부근까지는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질문이 또 들어와 있어요. ABL 바이오. 아마 이제 ABL 바이오도 워낙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실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워낙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이번 상반기부터 올해 한 10월까지 제약바이오 쪽의 업황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매수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이 최근에는 오늘장에선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도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는 외국인 매도, 그 전에 매수. 그러니까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아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 형태를 봤을 때는 ABL 바이오 자체도 최근에 고점으로 한번 거래량 실어주면서 올려놓고 한번 눌릴 때 한 35,000원 부근대에서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두 차례 정도는 슈팅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슈팅이 나올 때 좀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 ABL 바이오 지금 매수 단가가 41,000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 시청자분께서 41,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밑에 이 줄쳐놓은 자리, 이 35,000원 자리, 이 자리 지켜주면은 한 번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터치는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FOMC를 통해서 이번에 25bp 인하도 했죠. 상당히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제약바이오 쪽이 또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었던 좋게 만들었던 환경도 매크로적인 관점이 가장 우호적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죠. 그럼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국정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필요한데 그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한테 우리 관세 더 부과하면 돼. 그래서 보편적 관세가 10에서 20%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좀 더 대중 견제를 강화시키겠다 하면서 최대한 60%까지 관세 부과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국채 발행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 지금 최근에 뭐 4.5%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와 금리에 대한 강세 흐름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쪽에는 조금 매크로 관점에서 부정적일 수는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은 맞기는 하지만 상반기와 이제 3분기까지 대비했을 때 그 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다음 한두 차례 정도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만약에 지금 이 하단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그래도 비중 축소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대신에 내년 상반기 때 1분기 때 어떤 관련해서 이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 발표할 것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봤을 때 해당 자리만 지켜주면은 한두 차례는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올라줄 수 있다. 대신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전화 연결 이제 그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카카오뱅크 매수하신 금액대가 얼마가 되실까요? 어, 지금 사실 물을 타서 45,000원인데, 네, 사실 제가 그 고점일 때 7만 원대 사가지고, 네, 조금 너무 7만 원대가 그때 사고 나서 확 떨어져서 물을 타서 지금 45,000원대로 된 게 작년에 좀 물을 많이 타서 45,000원대 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수량이 305 정도 갖고 있어서 네. 총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투자하시고 계시는 전체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아, 카카오뱅크에 투자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90% 이상이요. 거의 이제 대부분을 이제 투자를 카카오뱅크에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수하신 부분에서 최초 7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긴 했지만 매수 단가를 좀 네, 낮췄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카카오뱅크가 4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와 주기 위해서는 거의 네, 100% 정도 상승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네, 아마 이제 보유자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카카오뱅크가 더블이 날 확률은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네. 네, 2배가 날 확률은 좀 제한적인데 그럼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라면은 여기서 내가 비중이 거의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네, 거를 투자하면서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해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카카오뱅크를 조금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쪽에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이 손실분을 좀 메꾸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을지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홀딩하면서 카카오뱅크를 가져가서 카카오뱅크가 2배까지 올라가는 이거를 기다리는 게 확률이 높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네,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지금 미 대선이 끝나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 금투세 폐지된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유가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세히는. 그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네, 결국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뭔가 거버넌스적인 문제들,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가장 정책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네,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 가치가 우량한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을 잘
그 주주 환원도 잘 할 수 있게끔 촉진시켜주는 그런 정책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금투세 폐지의 동의에 아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말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 내년도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도 공화당이 뭐 상원 하원 다 차지하고 그다음 대통령도 공화당 측 인사가 됐을 때 증시가 다 올랐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 봤을 때 증시 분위기는 지금 시점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뱅크의 2배 이상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라기보다는 한 조금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 쪽, 이 혁신 산업 쪽에 앞으로 메리트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분을 조금 해칭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곤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기는 한데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장기 추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4,000원 정도 1차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 정도 부근에서 조금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매도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이런 식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냥 전체 매도를 생각해서 말씀드렸듯이 90%를 이쪽 갖고 있는데 10%를 갖고 있는 게 ETF예요. 근데 ETF요. 네, 근데 이거랑 동시에 갖고 한 3년이 똑같이 됐는데 오히려 ETF 수익이 훨씬 금액이 좋으시죠. 작았는데 네. 네, 훨씬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원래 정리를 해서 다른 걸 사는 게 어떻나 해서 이거를 한 좀 올해부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고민하시다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좀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ETF 네, 그래서 중에서도 원래 네.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아 그건 아니다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더 오를 거다 하니까 좀 이게 좀 정체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 굉장히 이제 워낙 사실 손절 타이밍은 놓쳤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네,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그냥 계속 이제 한 뭐 5년, 10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 봤을 때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던 좀 더 ETF라든지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전략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고민 없이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고민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놓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 카카오뱅크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은 마음속에 염두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일부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씩 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전체를 한꺼번에 파는 거는 좀 무리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 네, 굉장한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45,000원에서 매수 단가에서 거의 비중이 100%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여기서 네, 이제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손실 확정 짓는 게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네, 밸류업과 관련해서 연말에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현재 자리에서. 네, 그래서 네, 지금 전량 한 번에 매도한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전량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전량 매도하고 나면 다른 거에 또 한 번에 일괄 매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 분할 매도한 거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 또는 다른 ETF 상품에 투자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문자 상담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매수하신 금액이 15,2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경제TV 이 방송에서 이 종목 상담만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워낙 전체적인 매수 단가 자체가 현재 주가 대비 30에서 한 50% 정도 위쪽에 있는 그 종목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출연해서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워낙 추세가 좋지 못해요. 지난 3월 분위기까지는 워낙 너무 좋았었어요.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도 뭐 CXL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HBM 관련해서 워낙 AI 칩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러면은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생산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필요한데 팹 업체들이 필요한데 이 팹 업체들이 뭔가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도태되는 건데 그거를 빠르게 따라잡고 또는 경쟁사보다 빠르게 앞서가야 되려면은 뭔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입니다. IP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를 도와주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를 도와주는 업체들한테 주문을 맡기고 그걸 가지고 와서 기술 개발하면은 많게는 이제 적게는 3에서 5년 정도가 기술 그 개발에 대한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한 3월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연간 실적이 여전히 적자 흐름들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올해 물론 영업이익 예상되는 게 마이너스 20억입니다. 적자긴 하더라도 적자 폭을 대폭 축소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메리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찍히고 있진 않아요. 물론 내년도를 바라보면은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177억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유보율 자체도 한 350%로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또 많다라는 거. 이것들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린 것이지 않나. 사업의 구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AI와 특화돼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가져가게 되면은 분위기는 다시 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개별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 부담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의 주가는 고점 대비했을 때 워낙 그 하락폭을 많이 키워오면서 거의 이제 매도가 나올 것들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뭔가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한 30% 정도 상한가 한 번이면은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 한 번씩 터져줄 때 그래도 한 10%에서 20% 구간씩 한 번씩 탄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최저점 10월 23일자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홀딩 하시고 대신에 이제 상방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부근은 매수하셨던 부근에서 조금 하단 구간 요 구간에 저항을 한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을 때 한 14,300원에서 5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요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조금은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해당 매물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셨던 것보다는 소폭 상단 한 16,00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과거의 이 흐름은 뭔가 내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나와주는 게 확연하게 찍히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부근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노스페이스까지 한번 또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 한번 또 보고 전화 연결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노스페이스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24년 7월에 신규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지켜보셔도 되죠. 우주항공 쪽 오늘 앞에서 우리 같이 보았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오늘 일단 우주항공 쪽이 초반에 분위기를 제일 많이 키워갔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새 세계 건설 가능하다. 스타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속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힘을 실어 넣어주는 게 트럼프 당선인도 과거 트럼프 1기 때 우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호 공약도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40조 원이었나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주항공 쪽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할 수 있다. 업황저체는 단발성은 절대 아닐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바라보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소형 위성을 또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제가 잠깐 요거를 한번 보호예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예수가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물량들이 있어요. VC, 벤처 투자라든지 전문 투자자들의 지분이 한 38% 정도가 되는데 이게 3개월 안에 의무 보유 기간이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상장한 지 보시면 어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행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만약에 그 이후 뭐 12개월 이상 되는 물량이 우리 사주 조합이 있긴 한데 이건 0.5%밖에 안 돼서 별로 오버행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대 주주가 지분 한 21%를 가지고 있는데 뭐 3년 동안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매도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뭐 오버행에 대한 부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분위기 너무 좋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셔도 된다. 매수하신 금액대가 35,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한 50%는 올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점진적인 강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비중이 적다는 가정하에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바로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잉글우드랩? 잉그루드랩이요. 화장품 쪽 매수를 하셨고요. 잉그루드랩 혹시 매수하신 매수 금액대가 어떻게 될까요? 13,000원에 20%요? 13,000원에 20%. 네. 그럼 혹시 잉그루드랩을 매수하신 그 계기가 아니면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뭐 미국향 네. 화장품주라 그래서 네네. 네. 미국 쪽에 뭔가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기업이고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에 미국향 수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물려 있었는 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낮추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언제 매수를 하셨었을까요? 한 달 넘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제 화면도 같이 보이시나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낙폭과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급등하는 거를 쫓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도 좋고 기업 가치가 좋고 그런 것들이 워낙 올랐다가 조정될 때 그때 매수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희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매수의 이유 자체도 일단은 근본적인 그 이유 자체가 미국 쪽의 물량 요거를 잘 캐치하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앞으로 생각하실 거는 지금 거의 매수하신 부분까지 오늘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네. 네. 한두 차례 정도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렇게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익은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너무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쪽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대선 지켜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 내건 게 보편적 관세 이제 주변 국가한테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번 연도에 화장품 주가 많이 올랐었던 그 포인트들이 좀 저가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관세 부과가 되면은 저가 메리트가 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보다는 기대감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아가자. 대신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장품 쪽으로도 만약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비자 면제를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 여행 수요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 진즉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서구 물량 이쪽이 중점이었으면은 이번 이제 연말 시즌에는 조금 중국 쪽 물량이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그루드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맞지만 1차적으로 한 14,000원 구간대에 워낙 네. 그 저항의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14,000원이면 거의 한 8에서 10%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 낙폭 과대됐을 때 지켜줬었던 자리, 요 8월 달 해당 자리에서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지지 못 받으니까 이탈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는 저항의 자리가 됐죠.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14,000원 바라보시고 14,000원 부근에서는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거를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인그루드랩 또 전화 상담 주셨는데 전화 주신 분들 모두 커피 쿠폰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번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들어온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들어왔네요.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아마 매수하신 금액을 보니까 36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역시나 36만 원. 지금 신고가 구간인데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 7월 24일 37만 4천 원 500원 가져갔을 때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요 자리에서 저항받았고 오늘장에 다시 한번 분위기 타주고 있는데 전력 전선 쪽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장에서도 전선 쪽 지금 현재 오후장의 분위기 계속 보시면은 전선 쪽에 대한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에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전선 쪽 여기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쪽을 나타내는 건데 전선 쪽이 현재 양자 테마 다음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호황맞이 전력 전선 수혜 변곡점 오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는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국 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에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뭔가 제조업 을 좀 더 이제 리쇼어링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전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미국은 지금 전력 인프라가 이미 20년 이상 노후화된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어떤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인데 수요는 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인프라 투자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유럽까지 K 변압기 세계 판매량 40% 늘었다. 지금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 전선 관련 쪽이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우리나라 변압기 하면은 대표적인 탑3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산일전기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대장입니다. 가장 이제 수주라든지 레퍼런스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점을 한 2차례 정도 두드려준 상황인데 오늘까지 두드려준 이후에 여기만 뚫어주면은 새롭게 신고가 영역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업 분석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5.7%.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가 절대 안 됐어요. 연일 외국인 보유 비중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있구나. 계속 비중을 높여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흐름 따라서 충분히 매매하셔도 괜찮고 지금 시점이면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 그래서 매수하신 단가가 36만 원이기 때문에 고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조절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혹여라도 한 차례 정도 출렁인다. 그래서 뭐 32만 5천 원 정도 밑에 지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밀린다. 그럼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력 쪽은 요 기업 말고라도 다른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또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 또 문의 주시려고 전화 주셨을까요? 여기 한국콜마요. 한국콜마 또 화장품 관련 쪽으로 보셨고요. 예. 매수하신 금액대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 69,000원에 80%예요. 69,000원에 80% 비중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고 일단은 매수를 하신 그 포인트 어떻게 되실까요? 화장품이 당연히 이번 연도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이 밝을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그리고 한국콜마가 요 근래 이렇게 그 신고가를 좀 뚫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더 좋아 보여서 네네.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쵸. 너무 오늘 많이 지금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현재 한 7.5% 정도 하락하면서 아마 시청자분께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산 거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비중 80%를 일괄 매수를 하신 거세요, 그러면?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어떤 악재성 요인이 있는지는 저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된 거는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 그거를 제가 까먹고 못 봤네. 오늘 실적 발표가 됐는데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3분기 기준 대비했을 때 거의 7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와졌는데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또는 그러니까요.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4분기와 내년 25년도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번에도 잘 나올까, 이게 실적 시즌 때 제일 주목하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뭔가 한국콜마가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실적이 안 좋을 건가, 이거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쪽에 지금까지 본 부분에 따르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차익 매물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비중 조절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할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하실 게, 일단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주가는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투심에 따라서 움직임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락한 부분이 여기 차트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지난 7월과 8월 부근때 요 자리에서 한 번씩 이탈은 나왔지만 거래량은 없이 이탈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요 자리 지켜주는 모습들. 그리고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요날 8월 5일 날 그 블랙 먼데이 요때 이제 한 17% 급락했다가 저점 올려주면서 빠르게 그 8월 9일 날 거래량 들어오면서 요 자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 자리까지 이미 왔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터져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고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월요일 날 다음 주 초반에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홀딩하셔도 돼요. 역시나 이 화장품 쪽이 미국 쪽 물량, 그러니까 비중국 쪽 물량이 잘 판매가 되면서 좋았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이제 관세부가 보편적 관세부가 되면서 화장품 쪽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한국콜마라든지 몇몇 코스메틱스 같은 기업들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중국 쪽에서 매출 잘 나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지켜주면은 홀딩하셔서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 자리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시간적으로 침체 기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요거- 지금 이 자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제 금액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6,5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6,500원. 6,500원. 네, 6,500원짜리를 포인트로 잡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보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탈하면은 그 저기 전량 매도가 아니라 네, 비중 축소의 비중을 의견이에요. 완전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일단 비중이 80%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많이 넣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라면은 어쨌든 다른 현금이 있어야지 다른 거를 통해서 해칭을 한다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최소 절반에 가까운 수준 정도는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거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이제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 종목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는 좀 빠르게 한번 몇몇 종목들 기술적으로 한번 슥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SP소프트,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3개 빠르게 한번 또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트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자 잠시만요 차트를 다시 세팅을 좀 하고 일단은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시총이 600억 수준이에요. 619억 오늘 수준인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알짜인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트윈의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HD 현대일렉트릭이고 트윈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줬어요. 매출액 300억대에다가 영업이익 20억대. 그 다음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이번 2분기 때 전년도 때는 영업이익 9억 정도, 9억 정도 적자가 나왔었다가 이번에 2분기 때는 12억 원이 찍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 그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00% 가까운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3%예요. 상당히 재무 건전성은 있는 기업이고 기업의 시총 대비했을 때 뭐 주가가 아주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보시면은 PBR도 0.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제 대표 최대 주주도 거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몰캡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데 이게 이제 뭔가 주가를 끌어올려 줄 법한 모멘텀이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19,000원이라고 그 답변을 받았는데 19,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2배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 보면서 이 상단 구간에 한 10,000원 언더 정도 10,000원 언더 정도 구간 9,000원의 1차 매물 2차적으로 10,000원 언더 요 구간대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기업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요 자리들에서 저항은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SP소프트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죠. 1,6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그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기업도 좀 생소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주주가 그래도 최대 주주와 우호 지분이 한 41%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지분 그 경영에 있어서는 뭐 안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보호예수 물량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지금 시점에 남아있다 이러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상장한 지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는 크게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이 기업의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350억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지난해 48억 원이 찍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적은 분기 기준 뭐 흑자 흐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유보율 자체도 1950%에 부채 비율 20%,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이고 재무 건전성은 좋은데 이 기업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재료적으로는 지금 현재 혁신 산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는 잘 맞는 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뭔가 끌어올릴 법한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게 부재한 게 가장 아쉬운 요인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12,5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은 시간적인 소요는 걸릴 것 같아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확률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위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9,500원 부근대부터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차 저항, 2차적으로는 지난 8월 21일자에 일부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려놨었던 12,000원 구간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리를 포인트 잡고 매도 전략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전화 연결 한번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맥스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맥스트. 넥스트. 예. 혹시 넥스트 칩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맥스트입니다. 그냥 넥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넥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없는데 혹시 넥스트 칩 아니면 넥스틴, 넥스틸 혹시 어떤 건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기 377030. 코드 번호 377030. 예. 맥스트 말씀하신 거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맥스트는 혹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VR 때 쪽에 해가지고 했고요. 네. 거기 매수 단가는 작년에 들어가가지고 한 6,000원대 됩니다. 6,000원 정도 돼요? 예. 네, 혹시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한 25% 됩니다. 25%요? 예. 아주 많은 비중은 아닌데 그렇다고 적은 비중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맥스트를 이 VR 쪽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증강현실 해가지고 좀 더 할 때 네. 한참 작년 11월 달에 좀 올라갈 때 좀 그 주위에 이야기 듣고 했고요. 네네. 제가 좀 질문 전화 드렸던 거는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신청했는데 향후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유상증자 신청 이후에 주가의 반응 이게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유상증자를 얼마나 했는지 회사에서 IR을 안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상증자 결정 11월 4일 날 공시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상증자 결정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자금 목적이랑 채무 상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요거는 자금 조달 목적은 확인하셨을까요? 네. 그럼 일단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지금 1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상환 목적으로 150억 정도. 그럼 당연히 이제 기업이 뭔가 자금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자체적으로 뭔가 빚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제한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채무 상환 자금 목적이 가장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요 방식 자체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한 10월 초에 분위기 한번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이 해당 이슈가 들려오면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뭔가 이 기업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증자 목적 자체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올해 1월하고 2월에 그래도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좀 인수를 했어요. 뭐 니즈게임즈라고 하든지 아니면 IL4U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인수한 기업 중에 1월에 인수한 기업이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VR, AR 솔루션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성장이 많이 되는 시장은 맞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포인트는 긍정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에 결국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겠네요. 어떤 거 말씀이실까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참 좋겠지만 요건 말 그대로 모멘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자금이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재무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러면은 사실 외부 변수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닥친다 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맥스트는 이번에 유상증자 목적을 보니까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요. 이번에 연간 기준, 분기 기준 쭉 보면은 영업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요거는 이제 비중을 확 줄이시고 아예 이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장기적인 플랜에서 조금 더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손실분이 거의 60%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좀 계좌에 타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중이 25%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손실을 좀 막자는 차원에서 좀 전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종목 상담하면서 정말 이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드리고 싶고 뭔가 희망찬 이야기들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계좌를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화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요걸 못 봤었어요.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오늘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돈은 잘 벌죠. 지난해 900억대 영업 수익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300억대.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작년 기준으로 35%. 분기 기준으로 근데 보게 되면은 지난해까지는 돈 잘 벌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분기 때 1분기 때 103억, 2분기 때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괜찮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보율도 1100% 넘고 부채 비율도 적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재무 건전성은 탄탄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회사죠. 이 사모펀드 운영 회사, 이 투자 회사인데 당연히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당연히 PER이라든지 PBR 밸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어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한두 차례씩 이렇게 반응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10월 21일자 흐름처럼. 거기다가 다음번에 거래량 한번 실어주는 움직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보다 조금 더 시원한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9,000원 구간에 매물이 있어요. 9,000원 구간대 매물대가 있고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 10월 21일 날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요 물량 소화를 한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물량 터져주면서 올라가면은 요 자리는 조금 더 쉽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분기처럼 좀 부진한 흐름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망이 짧게 잡고 한 9,0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0,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또 특히나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7,700원에서 8,000원 자리. 요 자리만 계속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시세는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재무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큰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